간 그런 데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명희 교수님. 국가보안법의 헌법 구조성, 구조적인 틀 속에서의 이해, 그리고 이념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만에 근거한 것은 결코 아니고 그 헌법 3조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국가보안법 자체의 규정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근거되는 거냐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제1조 1항에서부터 근거되고 다음에 8조 제4항에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1조에서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은 민주주의는 형식이지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다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수자인 공산주의 국가로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8조 1항에서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러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념을 포기할 거냐 아니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이 위정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어 왔고 남용되었다는 것은 그건 사실 문제입니다.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념의 파괴를 할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다.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화해 협력 단계에 있지만은 아까 이장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전술은 변하다 하더라도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산당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라는 것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 단계는 아직 안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먼 훗으로 미루고 이제 규범과 사실의 괴리 문제입니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총학생장이 되면은 당연히 고무찬양죄에 해당이 돼서 지금 구속되고 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의 운영을 잘못한 거죠. 법에는 분명히 고무찬양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그런 주관적인 의사를 가진 경우에 하나입니다. 총학생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친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2명의 학생이 아마 유죄 판결을 2%의 학생이 받았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단순히 대학교 학생장이기 때문에 구속되어서 형을 받았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법의 괴리, 다시 말해서 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질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항까지 좀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보안법 목적의 그 조항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1조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으로서는 흠이 없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얘기는 시정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여기다가 지금 판사를 한 분 모셔다 놓으면은 지금 되게 공격을 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운영상에 지금 이게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그 아까 280 몇 명이 2%만 남기고 다 나왔다. 그거는 뭐냐면 판사들이나 사법부가 우선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판결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280명을 그러면 왜 집어넣느냐? 그 280명의 행동이 오늘 이 취약한 한국의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적 행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뭐 대학 교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놔주고 활동을 하게 하고 우리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봐준다.
이렇게 하는 거를 말이지. 이거를 운영을 잘못한다고 하면 말이죠. 이거 우리 사법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김명희 교수님 잠깐 말씀 기회를 드린 다음에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법부가 운영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규범과 사실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장희 교수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전부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법부가 정치화되어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이장희 교수님 인정하시죠?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규범과 사실의 괴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무찬양죄는 손질을 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불거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손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과 국가보안법의 이념과 현실과의 괴리를 맺고 나가는 것은 고무찬양죄는 손질이 돼야 되고 또 불거지죄도 손질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이장희 교수님.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 대한민국의 이 국가보안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만큼 운영이 잘못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건 선생님 다 인정하고 있고요. 잠깐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가보안법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예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말하면 90년에 그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의 7조가 헌법상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데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이 법 자체를 운영을 할 때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처벌하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고를 하면서 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국회가 그에 따른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상적인 규정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을 알면서는 오히려 추상적인 조건을 둠으로써 더 법을 조금 추상화시켰습니다. 그건 명백히 선생님 인정해야 되고요. 또 95년에 부산지법에 있는 현직 판사가 다시 한번 직권으로 이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이 남용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이 운영을 제대로 하라. 엄격하게 정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하라. 이건 여기 김명희 선생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국가보안법의 논의를 지금 적절치 않다. 저는 이런 과정을 우리도 한번 거쳐야 됩니다. 다른 나라 예지만 72년 동서독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끝으로 정리의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이산 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반도에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사건입니다. 과연 이때 남북관계 법규가 새삼 우리 관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의견의 수렴이 중요한 때다는 것을 오늘 토론 지켜보시면서 다 느끼셨을 겁니다. 과연 현행법 체제가 어떻게 정비돼야 되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30초씩만 끝으로 말씀 정리하시고 끝내시죠. 예, 임 의원님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정말 우리 역사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법과 제도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것이 우리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대립과 이 반목의 질서를 화해와 협력적으로 확실히 좀 물꼬를 잡을 수 있도록 저는 시급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좀 논의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네, 김영수 교수님. 네, 그런 말씀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하나 보태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취약 상황이니까 굉장히 취약하고 아주 사르름판 같은 일을 지금 조심스럽게 해가니까 그것에 그 해가 되지 않도록 판도라 상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일단 이 논쟁이 크게 피해를 확산시킬 것을 뒤로 미루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시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고유한 교수님. 네, 지금 남북 관계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일부 법령들은 관계 발전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야 이게 제도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화가 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 보안법 문제는 지금 끝에는 국내 정치 문제로 초점이 모아졌지만 사실은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서 그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그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는 교류협력법이라든가 기타 하위법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될 부분들은 개정을 하고 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내 남북관계 발전 추세라든가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병희 교수님. 예,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략이 변경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흠이 가지 않는 기본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장희 교수님.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화해협력의 시대에 맞게끔 개폐돼야 된다고. 예. 끝으로 정현숙 교수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습니다. 예. 화해의 그 지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국민들 중에는 적지 않게 민주체제에 훼손이 오지 않는가, 예. 안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 체계까지 고치자고 덤벼들 때 이것은 대단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원래 법 체계라는 건 속성상 가장 그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체계마저 마음대로 흔들 때는 그 국가 사회라는 것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법 체계는 사회의 정치 경제 현실이 변화된 다음에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그 맥락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가 정착이 된 다음에 새로운 법체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나라 걱정하시는 데는 의견 차이가 전혀 없으신 6분이 오늘 자리를 이렇게 앉으셨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서로 이렇게 바꿔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많은 토론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전화와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또 직접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많았던 점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의견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용만 씨가 인터넷으로 북한을 생각해서 남한의 법을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유승봉 씨는 과거 정권 안보에 많이 이용됐다고 국가보안법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완전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박영준 씨, 법 개정에 앞서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끝으로 정낙현 씨는 부분적인 수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파급 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에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심야 토론 진행 중에 하루가 지나서 바로 내일이 제헌절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간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그 지킬 만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화해 시대 현행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와 갈등도 분명 변화하는 한반도 역사에 발전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새로운 공통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